선생님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전총괄과 보건관리자 김은혜입니다. 저는 대학병원과 대구근로자건강센터에서 산업간호사로 경험을 하고 보건관리자로 올해 선임이 되었습니다. 제가 간호사인 만큼 건강검진의 이해 및 온열 질환의 예방 대책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현업근로자 산업안전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첫 번째로 건강검진 이해를 바탕으로 어떻게 건강관리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배워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폭염 대비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수칙 바로 알기에 대해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검진의 필요성입니다. 여기 아래 표를 보시면 2020년 우리나라 성별 사망 원인 통계표입니다. 남자는 암, 심장질환, 폐렴질환 순으로, 여성은 암,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순으로 많이 사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망 원인 상위권에 해당하는 암과 심뇌혈관 질환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 또는 생활습관 개선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자 국가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어떤 건강검진을 받아야 될까요? 건강검진은 생애 주기별로 10가지의 건강검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 저희 현업근로자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바에 해당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일반 건강진단입니다. 그럼 일반 건강진단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법을 보시고 가겠습니다. 일반 건강진단은 다른 건강검진과 다르게 의무성을 띈 건강검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33조 건강진단에 관한 근로자의 의무를 보시면 근로자는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근로자분들이 건강검진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야 되고 근로자 본인 또한 회사에서 검진을 안내를 했을 때 건강검진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가 부과되게 되는데요. 빨간 표시에 보시면 회사가 근로자분들에게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라고 여러 차례 안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 1차 위반은 5만원, 2차 위반은 10만원, 3차 위반은 1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업근로자 선생님들 지금 이제 교육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현업근로자 선생님들께서는 올해 건강검진을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반 건강검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고혈압, 당뇨병 등 내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액 부담하기 때문에 따로 지불할 금액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그냥 공과 쓰셔서 병원에 방문하셔가지고 일반 건강검진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건강검진은 이제 근무 형태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사무실에 주로 앉아서 근무하는 관리직 임원, 이제 일반 사무보조와 같이 주로 이제 사무실 책상에 근로하시는 사무직 근로자분들은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하시면 되시고, 우리 현업근로자처럼 이제 현업근로자와 항공기 승무원, 의사, 간호사와 같이 육체적 근로에 해당하는 비사무직 근로자는 매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교육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비사무직, 육체적 근로에 해당하시는 근로자분으로 매년 건강검진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건강검진은 조금 더 이제 어떤 항목을 하는 것을 잘 알느냐에 따라서 좀 더 현명하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통검사 항목의 경우에는 이제 다양하게 이제 모든 직종들이 다 하는 검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 밑에 보시면 성역량별 검사 항목에 보시면
해당되는 대상자만 검사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상 지시 혈증을 보는 콜레스테롤 검사 같은 경우에는 4년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내가 콜레스테롤이 저번에 높게 나왔는데 지금이 더 궁금하다, 아니면 가족력이 있어서 콜레스테롤 검사를 받고 싶다, 이런 같은 경우에는 일반 건강검진을 하실 때 피 검사를 한 번에 하실 때 그 전에 먼저 콜레스테롤 대상자는 아니지만 제가 조금 더 금액을 지불해서 콜레스테롤 검사도 좀 하고 싶습니다 라고 미리 말씀하시면 콜레스테롤 검사를 한 7,000원 정도 주고 좀 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피 뽑으실 때 이러한 검사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외에 다른 검사도 많은데 이거는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판정입니다. 우리가 일반 건강검진의 결과를 토대로 정상 A, 정상 B, 그리고 건강주의자, 그리고 고혈압, 당뇨병 질환자로 이렇게 크게 구분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요거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건강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선생님들은 건강관리를 하면 됐을 텐데요. 제가 이제 학교에 근로자분들을 건강상담을 하면서 느낀 거는 작년에 검진 결과가 어떻게 되세요? 하면 대부분 모르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렇게 우편으로 오다 보니까 한번 보고 그냥 던져 놓으시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잘 모르시는 경우가 태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건강관리 검진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건강인, 나의 건강관리, 건강검진 정보, 건강검진 결과 조회를 하시면 이렇게 보시면 아래와 같이 건강검진에 대한 결과를 다 조회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한번 궁금하다 하시면 이렇게 클릭하시면 전반적인 결과가 다 나오기 때문에 요 클릭하셔서 아, 내가 건강 상태가 이러했구나 라는 것을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건강검진을 바탕으로 근로자 본인 또한 혈압이 높으시다면 혈압 위주로 관리를, 혈당이 높으시다면 혈당 위주의 관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자 본인도 관리를 해야 되지만 고용하는 사업주 또한 근로자분들이 건강하게 일하실 수 있도록 이제 안내를, 사후관리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시 교육청에서 하는 사후관리 조치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제20조에 보시면 건강진단 실시 결과에 따라 건강상담,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지도, 추적검사, 근무 중 치료 등의 조치를 시행할 때에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를 활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3. 보건관리자를 선임을 해야 했고 2. 산업보건의와 4. 공단 근로자 건강센터를 활용하여 학교를 방문해서 근로자분들의 건강상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근로자분들의 건강을 위해 학교를 방문해서 전문 인력이 상담하는 만큼 근로자분들도 조금 의무적으로 이제 사업주가 실시하는 제2항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라고 보시는 것 같이 바쁘시더라도 조금 시간을 내주셔서 근로자 건강상담을 시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나오는 홈페이지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건강인의 건강 프로그램을 클릭하시면 여기 알아보시는 같이 대사증후군, 금약, 비만, 만성질환, 지역별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에서 저희 대구 광역시 클릭하셔가지고 하시면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니 요걸 이제 시간 되시면 이렇게 클릭하셔서 다양한 건강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보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청에서는 산업보건의를 위촉하여 근로자분들의 건강상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영남대학교, 계명대학교, 일과대학 교수님을 4분 위촉하여 현업 근로자들 건강상담을 위해 학교를 방문해서 직접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분들의 폐암 검진 및 일반 건강 검진 또 근고결계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관리 감독자, 교장 선생님 면담까지 실시하여 근로자분들이 어떤 상황인지 좀 더 관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관리 감독자에게 좀 더 이제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근로자 건강센터입니다. 근로자 건강센터는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의 지원으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여러 직업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전국에 23개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저희는 경상과 대구 근로자 건강센터를 2023년에 같이 협약을 하여 학교를 방문해서 근로자 건강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 방문하시는 분들은 전문 인력으로 의학 전문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산업간호사, 그리고 산업위생관리기사, 물리치료사 또는 운동처방사, 심리상담사와 같이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을 가진 전문 인력만 학교를 방문하여 근로자 건강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에 다양한 건강상담, 내심혈관 질환 예방상담, 근교골계 질환 예방상담, 직업환경 상담, 직무 스트레스 상담, 트라우마 상담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방문해서 근로자 건강센터에서 학교를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고 있긴 하지만 근로자분들 본인 스스로 근로자 건강센터를 방문하셔가지고 무료로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근로자 건강센터 이제 운영 현황을 제가 들고 왔는데 여기 보시는 것 같이 근처에 있는 데가 조금 많습니다. 다 무료로 근로자분이라면 무료로 가능하니 여기 주소를 참고하시고 운영 시간을 참고하셔서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을 무료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약 방법은 각 센터에 전화번호가 열려 있으니 여기로 문의를 하셔가지고 예약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근로자 건강센터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경상 근로자 건강센터에서 비대면 걷기 프로그램과 토닥토닥 마음 그림책 프로그램 안내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대구 근로자 건강센터에서도 근교골계 질환 예방 프로그램을 위해 필라테스와 같은 운동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근로자라면 무료로 참여 가능하니 해당 홈페이지에 참고하셔가지고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건강검진 시 유의사항입니다. 제가 일반 건강검진을 하시다 보면 그냥 크게 건강검진의 중요성을 모르시다 보니까 이제 금식이라든지 되게 조금 안 지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검진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검진은 오전 검진과 오후 검진에 따라서 금식 주기가 다릅니다. 금식 주기에 맞춰가지고 금식을 하면 되겠습니다. 금식이라는 것은 물 포함해서 금식입니다. 따라서 선생님들은 물, 껌, 그리고 사탕, 담배 같은 경우는 절대 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약을 조금 드시는 분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혈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시경을 하게 되면 혈압이 높게 되면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혈압 환자인 경우에는 건강진단, 건강검진 당일 새벽 6시 이전에 소량의 물과 함께 약을 복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항혈전제인 아스피린, 플라빅스와 같은 경우에는 피를 묽게 해가지고 출혈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만약에 내시경을 하면 조직 검사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직 검사 시 출혈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주치의와 확인하셔가지고 여기 보시는 항혈전제는 일주일 정도 복용을 중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뇌출혈, 혈당증, 신장질환, 폐질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약들은 주치의와 상담을 하셔가지고 검사 여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건강검진은 금식 위주로 하다 보니까 당뇨 환자분들이 되게 곤란할 수 있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금식하시기 때문에 이제 보통은 인슐린은 전날에 주사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인슐린 같은 경우에는 종류마다 24시간 이제 지속성 오래가는 인슐린 주사가 있고 짧게 투여해가지고 인슐린 주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담당이 의사와 상의하셔가지고 주사를 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뇨약을 아침에 복용하시는 분들은 금식이고 아무것도 드시지 않기 때문에 당뇨약을 드시게 되시면 저혈당의 위험성이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약 또한 건강검진 시 아침에는 복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건강검진 시 유의사항은 조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건강검진이 제가 중요하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이제 사례들을 듣는 것이 조금 더 이제 제가 건강검진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 더 근로자분들에게 더 잘 와닿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동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동영상 한번 시청하시고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충북 청주에서 거주하고 있는 이미나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사업단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초등학교 3학년 딸아이를 키우고 있고 노무법인에서 4대 보험 업무를 하고 있는 워킹맘 이예솔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검암초등학교에 다니는 초등학교 3학년 김예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원주의료원 입사 6년차이고 검진센터 비용 청구와 검진 접수 수납을 맡고 있습니다. 현재 유방암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2년에 한 번씩 받는 국가건강검진에서 발견을 하게 되었는데요. 거기에서 정밀검사를 요하는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다시 가서 받았는데 거기에서 유방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진주종이라는 질병이고요. 각질이나 콜레스테롤 덩어리가 고막 안에 생기면서 청력 손상이라든지 이런 거를 영향을 주는 질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눈물이 좀 약간 나더라고요. 내가 더 관심을 안 가져줘서 늦게 발견한 건 아닌가 싶어서 좀 많이 초반에 힘들어했습니다. 정말 멍해진 기분이었어요. 뭐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제가 열심히 산다고 살아온 것 같은데 잘못 살았나? 내가 뭘 잘못했나? 여러 가지 생각들이 지나가더라고요. 굳이 이게 중요한가? 내 시간을 내면서까지? 라는 좀 생각이 건강검진 아이 사례를 발견하기 전에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냥 의무감이었어요. 의무적으로 2년에 한 번씩 받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반적으로는 지역 가입자나 이제 직장 가입자분들이 많이 방문하시고요. 그리고 의료 수급권자 그리고 학생분들이 많이 방문을 해주십니다. 일반 검진이 있고 암 검진이 있고 학생 검진 그리고 의료 수급권자 종합 검진 등이 있고요. 수치상으로는 30% 정도 수검자분들 사이에서 조기 발견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대항 검진뿐만 아니라 간장 질환, 고지혈증, 심뇌혈관 질환의 선행 질환인 고혈압이나 당뇨까지도 조기 발견이 가능합니다. 제가 검진센터로 발령받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검진 수치 자체가 조금 좋지 않아서 제가 직접 유선으로 연락드린 적이 있어요. 안타깝게도 대장암으로 판명이 나서 저도 많이 당황스러웠지만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잘 하셨다고 저희한테 감사 인사를 한번 주셨어요. 그 인사를 듣고 검진센터에서 근무하길 잘했다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암 같은 큰 질환이 아니더라도 생활 습관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위험 인자를 발견할 수 있는 점이 가장 좋은 것 같고요. 본인의 건강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꼭 건강검진을 받으러 오셔야 합니다. 정말 생각이 완전 바뀌었어요. 지금은 오히려 그 기간 내에 시간을 무조건 내서라도 건강검진 받으려고 하고 있고요. 주변 사람들도 제가 챙기고 있는 것 같아요. 국가건강검진에서 질병을 발견하고
또 치료를 받다 보니까 아, 이거는 정말 의무적인 게 아니구나, 필수적인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걸로 제가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강검진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본인 스스로나 가족, 지인들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건강검진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강검진은 인생 역전 로또다. 정말 로또에 당첨되기는 쉽지 않은 거잖아요. 제가 열심히 살아와서 이런 큰 선물이 저에게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합니다. 건강검진은 매니저다. 내 건강을 매니저처럼 체크해주고 관리해주기 때문에 건강검진은 매니저라고 생각합니다. 네, 동영상을 잘 시청하셨습니다. 동영상을 보시는 것처럼 이제 건강검진을 통해서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받은 케이스들을 영상에서 이제 쭉 나열을 했는데요. 이제 대학병원에서 3년 정도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기에 건강검진상에서 이렇게 경고를 했을 때 좀 더 빨리 가서 치료를 받을 거라고 후회를 하시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아프면 사실은 본인도 힘들긴 하지만 주변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도 많이 힘들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건강검진이 이제 나라에서 주는 내가 건강 관리를 하는 첫 걸음이다 생각을 하시고 건강검진을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건강검진을 하시고 어떻게 건강관리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오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건강검진 결과 분석입니다. 건강검진 같은 경우에는 혈액 검사 결과는 검사 방법 등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정상 A랑 정상 B 질환 의심 기준 수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요거는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건강검진을 했을 때 아마 선생님들께 연락이 왔을 거예요. 선생님은 대사증후군 질환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하세요라고 전화를 받으신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리플렛을 받으신 분들도 꽤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대사증후군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고 있는 대사증후군 사업에 대해서 그러면 대사증후군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질병들은 어느 한 가지로 오기보다는 서로 연관되어 동시에 발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동시다발성을 고려하여 서로 연관성이 높은 질병들을 한데 모아 정리한 개념이 대사증후군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사증후군은 5가지 중에 3가지 이상만 되면 대사증후군 질환자입니다. 보시면 허리둘레, 혈압, 혈당, 중성지방, HDL 수치가 있습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내가 아는 수치랑 조금 다른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사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질병 발전 이전 단계에서부터 미리 선별하고 경고를 하려는 중재 의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혈압 기준과 혈당 기준이 조금 낮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대사증후군을 왜 관리를 해야 될까요? 대사증후군은 보시면 당뇨병이 5배 위험, 심혈관 질환이 1.5배 정상보다 높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특히나 관리를 해야 된다고 연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 5가지 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하나하나씩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리둘레입니다. 허리둘레는 비만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만일수록 만병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 비만을 나타내는 게 복부 비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리둘레를 중요시 여기는데요. 남자는 정상은 90cm 미만, 여자는 85cm 미만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혈압입니다. 혈압은 혈액이 혈관벽에 받는 압력을 말하며 고혈압은 혈압이 높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보시면 정상 혈압은 120에서 80 미만이 정상이고 고혈압 같은 경우에는 140에서 90 이상이면 고혈압임을 의미합니다. 고혈압 같은 경우에는 따로 증상이 없습니다. 간혹 가다가 두통, 현기증, 비출혈, 눈출혈, 시야 흐림, 어지러움증, 침부전에 의한 호흡곤란 등 이렇게 이제 나타나기도 하지만 대부분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혈압은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혈압은 이제 혈압이 높은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혈압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병원에서만 나는 혈압이 높다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혈압 같은 경우에 병원에 가시면 이제 내가 질병이 뭐 있지 않을까 혹시나 하는 두려움 때문에 흰 가운 입으신 분들이 내 건강 상태를 파악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이제 높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혈압이 병원에서 높게 나왔다 그러시면 자가혈압기를 사셔가지고 혈압을 먼저 측정하시면 평소에 혈압을 측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침과 저녁 이게 규칙적인 시간을 정하셔가지고 이제 측정을 하시면 되는데요.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조용한 장소에서 그리고 팔꿈치 높이의 테이블에 그리고 검증된 전자혈압계로 이제 안정을 취한 후 혈압을 측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혈압이 높으시다면 조금 2분 후에 조금 더 안정을 취한 뒤 혈압을 측정하시고 평균값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혈압이 조금 높으시다면 평균적인 혈압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라고 물으시거든요. 그리고 고혈압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재는 한 번의 혈압으로 고혈압을 진단내리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혈압 학회에서도 자가혈압의 측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더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혈압이 높으시다. 그러면 이제 안정된 검증된 전자혈압기계를 네이버나 이렇게 검색을 하셔서 5만 원이면 쉽게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매를 하셔서 이렇게 혈압을 측정한 후 2주 동안 혈압 측정 값을 적어가지고 의사 선생님들에게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 선생님들이 요거 바탕으로 평균적인 혈압이 이렇게 되시는구나 해서 조금 더 선생님들에 맞는 혈압약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고혈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가 측정도 중요하지만 식단 관리가 중요합니다. 식단은 제일 중요한 게 소금 섭취 제한이 중요한데요. 우리나라 음식이 발효 음식이 있고 그다음에 국물 없이 못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평균보다 WHO에서 권장하는 소금 섭취량보다 2~3배 이상을 섭취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고혈압 환자들이 조금 더 많은데요. 소금 섭취 제한하는 법에 대해서 조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치 및 젓갈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익은 김치보다는 겉절이 위주로 드시고 혹여나 만약에 드신다면 양념을 덜어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국물 대신 건더기 위주로 드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라면 같은 거를 먹을 때 뜨거울 때 먹을 때는 괜찮은데 식어서 먹으면 좀 짜는 경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미각 같은 경우에는 뜨겁다 보니까 미각을 둔화시켜서 소금 섭취량을 조금 더 많이 하기 때문에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조금 더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소스 같은 경우에는 부어서 먹는 것보다 찍어서 조금의 소스를 드시면 되시고 그다음에 신장이 괜찮으시다면 채소 및 칼슘 음식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나나라든지 아보카도, 시금치 같은 경우도 적절하게 전해질 균형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냥 골고루 드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운동을 매일 하시면 좋으신데요. 운동 같은 경우에는 고혈압 환자 같은 경우에는 무게 드는 운동은 일시적으로 혈압이 높을 수 있으므로 이제 우리가 이제 헬스장에서 무게 치는 운동보다는 조금 맨몸 운동에 근력 운동을 조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 유산소 운동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당뇨입니다. 당뇨는 혈액 중에 포도당이 높아서 소변으로 포도당이 검출되어 지어진 이름으로 인슐린의 분비량이 부족하거나 정상적인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는 대사질환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공복은 100 미만, 식후 2시간은 140 미만, 그리고
이렇게 측정되는데 요 두 개로는 사실 당뇨라고 진단을 내리지 않습니다. 밑에 보시면 당화혈색소라고 있는데 당화혈색소는 3개월치의 혈당을 나타내는 기준 수치이기 때문에 이걸로 진단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정상은 4에서 5.6%인데 6.5% 이상을 당뇨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6.5% 이상이 조금 더 넘어가고 이제 7%, 8%가 될수록 당뇨 합병증이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 환자분들 또한 6%대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당뇨병의 증상입니다. 보시는 것 같이 당뇨, 다갈, 다식의 3대 증상이 있다고 하긴 하지만 사람들은 각각 신체가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체중 감소도 있고 시야 이상도 있고 뭐 피로도 있고 다양하게 증상이 나타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혈당이 크게 높지 않는 경우에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통해서 조금 더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도 합병증이 제일 무서운 질환이라고 들으셨을 겁니다. 당뇨병으로 인한 시력 상실, 그리고 다리 통증 및 궤양, 그리고 신장병증으로 인한 투석, 심근경색, 뇌졸중도 있을 수가 있으니 합병증이 많이 무섭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할머니 표를 여기 어르신 표를 보시면 당뇨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정기 검진 및 혈당 유지를 하시고 이제 심전도라든지 안과 검사를 이제 이런 식으로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검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혈당 조절 같은 경우에는 담당이와 상의하셔가지고 적정 수준의 혈당을 맞추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당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식단을 해야 될까요? 당뇨의 당뇨 식단 원칙은 일정한 시간에 알맞은 양의 음식을 규칙적으로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삼시세끼를 드시고 관리를 하시면 되는데요. 관리를 하시되 조금 더 관리를 하고 싶다. 그러시면 GI 지수가 낮은 음식을 먹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GI 지수는 뭘까요? GI 지수는 음식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혈관에 당분이 유입되기까지를 수치로 표시하는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제 도넛 같은 경우 먹었을 때 당이 확 오르는데 사쿠밥 같은 경우에는 혈당을 천천히 오르기 때문에 그거를 수치한 값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보시는 것 같이 GI 지수가 조금 낮은 음식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탕이나 꿀 같은 단순당의 섭취는 주의하시고 보시면 완전 제품을 먹으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건강 음료라고 해가지고 키위랑 뭐 케일 갈아서 건강 주스를 되게 많이 드시는데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그렇게 주스보다는 이제 갈아서 먹는 것보다는 만약에 딸기 주스를 예를 들면 딸기 주스가 아닌 딸기의 완제품을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식단을 관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뇨 운동입니다. 당뇨 운동 또한 매일 운동하는 것이 원칙인데 당뇨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식후 1-2시간 후에 운동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저혈당을 예방하기 위해서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운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혈당을 예방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초콜릿이나 사탕을 소지하시면 되겠는데요. 이제 소지하시고 그리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뇨가 있음을 주위에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밑에 발 관리입니다. 당뇨 같은 경우에는 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상처가 가면 쉽게 골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괴사가 되고 이제 그로 인해서 발을 절제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 관리가 제일 중요한데요. 여기 보시는 9가지의 원칙을 지키셔가지고 발 관리에 조금 유념하셔서 건강 관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사증후군입니다. 대사증후군의 하나인 이상지질혈증입니다. 이상지질혈증은 혈액의 지질 대상에 이상이 생겨 지질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하거나 저하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보시면 총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에는 200 미만, LDL 콜레스테롤은 100 미만,
중성지방의 경우에는 150 미만, HDL 콜레스테롤 경우에는 60 이상이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상 지지 혈중 또한 따로 증상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 이제 아래에 이렇게 이제 혈관 상태를 보시면 원래 혈관에 이제 점점점 콜레스테롤 또는 지방이 쌓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막히게 된다면 이제 부위에 따라 가지고 심근경색이라든지 협심증이 올 수 있고, 뇌 쪽으로 이제 막히게 된다면 뇌졸중이나 뇌경색으로 인한 뇌졸중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 지지혈증은 증상이 나타나지 않지만 꾸준히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뇌졸중 같은 경우에는 뭐 증상이 어지럼증, 사지마비, 실현증 같이 이렇게 있는데 평소와 다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상 지지혈증 관리입니다. 이상 지지혈증 관리는 이제 대표적으로 오메가3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메가3 같은 이제 비타민을 드시는 것을 권장하고, 그 외에도 이제 등푸른 생선이라든지 견과류 같은 것들을 드시면 되시고, 그다음에 그 동물성 기름보다는 식물성 기름으로, 그리고 식이섬유를 골고루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상 지지혈증에도 빠질 수 없는 게 또 운동인데요. 운동도 매일 규칙적으로 이렇게 운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운동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그냥 이제 시간을 내셔 이제 한다고 보다는 조금 일무적으로 조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하수구를 예를 들었을 때 머리 감거나 하면 머리카락이 하수구가 막히게 되면 이제 물이 잘 안 내려가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물이 잘 안 내려가면 머리카락을 제거하거나 아니면 펌프질을 해가지고 이제 배수구를 조금 뚫어가지고 이제 물을 잘 흘러가게 하는데, 따로 저희가 이제 혈관 같은 경우에는 막히게 되면 따로 뭐 시술 같은 게 있긴 하지만 그것은 CT라든지 그거 발생했을 때의 관리 상황이고, 평소에 할 수 있는 펌프질 같은 거는 운동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운동이 내 혈관에 펌프질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뭐 이제 유산소 운동이랑 근력 운동을 꾸준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은 자기 관리한다 하시고 시간을 내셔서 이제 하루에 15분에서 20분 점차 늘려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간장 질환입니다. 여기 보시면 간은 젓가락을 띈 장기인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간은 뭐 이제 알코올을 분해하고 뭐 피로는 간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지만 간에 생각보다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심혈출량의 4분의 1이 간으로 유입되는 순환 기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 A, D, E, K 같은 담즙 생산, 그리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대사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알코올 같은 경우에는 살균 및 해독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은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그 간 관리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간 기능을 이제 보는 검사는 일반 건강검진에서 여기 알아보시는 3가지 검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AST, ALT, 그리고 감마 GTP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ALT 같은 경우에는 간세포 내에 존재하는 효소로 간이 조금 파괴되고 이제 망가졌다 이런 거를 보는 수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는 감마 GTP는 간세포 내에 쓸개간에 존재하는 효소로 간의 손상과 폐쇄 질환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상 수치는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장 질환입니다. 심장 또한 많은 것을 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 같이 소변 생성과 배설, 수분과 전해질 균형, 산염기 균형, 대사산물과 독성 물질의 배출, 혈압 조절, 조혈작용, 이렇게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장이 이상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을 아래에 2검사를 시행을 하는데요. 보시면 혈전 크레아티닌입니다. 혈전 크레아티닌은 근육의 형성과 단백질 대사 후 생성되는 부산물입니다. 크레아티닌은 전적으로 신장을 통해 배설되므로 신기능 상태에 평가하는 데 매우 용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높다. 그러면 투석을 고려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사구체 여과율입니다. 신사기능검사로서 신사구체 여과율을 평가하는 검사로 이제 신장에서 걸을 수 있는 혈장량 얼마큼 되나, 이제 걸을 수 있는 양이 얼마큼 되나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0 이상이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네, 이렇게 일반 질환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알아봤고요. 이제 무더운 날씨 속에서 어떻게 건강 관리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온열 질환 혈압입니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이제 저희가 지금 온열 질환자가 점점 많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열 질환을 관리해야 되는데요. 온열 질환은 열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발생하는 질환으로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등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온열 질환 같은 경우에는 5가지 분류로 되는데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열실신, 열부종 이렇게 5가지 크게 나눠지는데 열사병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온열 질환에 취약한 사람입니다. 온열 질환에 취약한 사람으로는 심내혈관 질환된 고혈압, 저혈압 환자분들, 그리고 만성 질환자, 그리고 온열 질환 과거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노인, 신장 질환자, 그리고 당뇨병 환자가 있습니다. 온열 질환에 취약한 사람들은 이제 더운 날씨 속에 더운 시간대를 피하시고 물을 수시로 복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이제 물을 조금 드셔야 되는데 물이 아니라 이제 달달한 뭐 음료수라든지 그렇게 드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근데 당뇨병이라든지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냥 오로지 물만 조금씩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장 질환자 같은 경우에는 물을 한꺼번에 많이 마시면 부종이나 저나트륨 혈증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다음은 온열 질환에 대한 응급 조치입니다. 온열 질환의 주요 증상은 고열, 축축하거나 땀이 많이 나거나 건조하거나 뜨거운 피부를 가질 수 있고 빠른 맥박과 호흡, 피로감과 근육경련, 두통 이렇게 주요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증상이 있을 때 일식이 있냐에 따라 가지고 조치 사항이 다른데요. 일식이 없는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119를 요청하시고 근로자분들의 시원한 장소로 이동하시고 몸을 시원하게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식이 있는 경우에도 시원한 장소로 가셔서 몸을 시원하게 해주시고 수분 처치를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근육경련이 계속 있거나 계속 일식이 이제 조금 계속 처지거나 이렇게 있으시면 그때 바로 즉시 119 구급대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폭염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관심, 주의, 경고, 위험에 따른 분류를 하고 있는데 요거 폭염의 단계별 대응 요령은 3가지 원칙, 물, 그늘, 휴식에 따라 가지고 이 휴식 시간이 얼마가 이제 차이가 있느냐의 차이인데 요거는 한번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온열 질환의 3대 원칙은 물, 그늘, 휴식입니다. 따라서 선생님들의 더운 시간대에 활동은 자제해 주시고 시원하게 하시고 물을 자주 마시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일 이렇게 뜨거운 날씨 같은 경우에는 매일 기온을 확인하셔서 이제 더운 날이다 그러면 조금 더 이제 양산을 챙기든지 물을 조금 더 소지하시고 그렇게 관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온열 질환이 점점 많아지는 만큼 선생님들의 건강관리 유의를 하셔가지고 올 여름도 건강하게 여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출처는 여기고요.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이제 했는데 그냥 요거 2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현악근로자 선생님들, 여기 시청하시는 선생님들은 올해 건강검진을 꼭 받기. 2번째로는 건강검진 결과서를 그냥 버리지 마시고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고 그에 맞춰서 관리하기. 이렇게 2가지만 신경 써주시면 저는 오늘 뿌듯할 것 같습니다.
오늘 낮 최고 체감 온도는 33도로 예상되며 전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폭염엔 장사 없어라 건강 최고야 그늘에서 쉬어라 건강한 일터가 최고인기라 땡볕 같은 일터 폭염엔 쉬어줘야 해 뜨거 땀 삐질삐질 휴식이 필수인 거야 용광로 같은 일터 폭염엔 그늘 필요해 그늘이 없다면 어디서 쉬란 말이야 사람이 먼저라는 말이야 사람 나고 일났단 말이야 잘 먹자고 잘 살자고 하는 일인데 폭염엔 장사 없어라 건강 최고야 그늘에서 쉬어라 머리 핑 돈다 방심하지 마라 시원한 물 들이켜라 폭염엔 장사 없어라 건강 최고야 쉬어가며 일하자 건강한 일터가 최고인기라 땡볕 같은 일터 폭염에 물 마셔야 해 꿀꺽 목이 안 말라도 마시며 일하는 거야 찜통 같은 일터 폭염특보 조심해야 해 물, 그늘, 휴식 이것만 기억하란 말이야 사람이 먼저라는 말이야 일하다 아플 순 없단 말이야 잘 먹자고 잘 살자고 하는 일인데 폭염엔 장사 없어라 건강 최고야 그늘에서 쉬어라 머리 핑 돈다 방심하지 마라 시원한 물 들이켜라 폭염엔 장사 없어라 건강 최고야 쉬어가며 일하자 건강한 일터가 최고인기라 건강한 일터가 최고인기라 이제 이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